네, 안녕하세요. 마리장성입니다. 오늘 ETF 오랜만이죠? 지금 한 열흘 만인가? ET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ETF는 잃지 않는 투자, 재테크 면에서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ETF라든지 이 재테크에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재테크죠. 은행도 예적금 그거 원금 보장되죠. 5천만 원. 물론 이제 뭐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1금융이 뭐 억 단위도 보장이 거의 된다지만 법적으로는 5천만 원 원금 보장을 하잖아요.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식 펀드 ETF는 어떤 사람이 원금을 보장해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주식 리스크가 많죠. 그래도 주식으로 뭐 대박을 내신 분들도 있고, 요 ETF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적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것을 리스크 적은 것을 더 적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ETF를 지금 별다방이라는 카톡방에서 저희가 매달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을 한 달에 한 번씩 옮기는데 지금 3월방에서 3월방에 108명 정도가 참여하셔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방은 4월방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4월방에 참여하고 계시죠? 잠깐만, 4월방에서 참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몇 명 참여하셨죠? 지금 3월달인데 4월방은 4월 1일날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3월방은 3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4월방은 4월 1일부터 여기서 이제 방을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참여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오늘까지 71명이 이제 참여 중이세요. 그 실시간입니다. 지금 요거 뭐라고 요렇게 실시간으로 아셨죠? 그러면은 왜 ETF라는 것은요, 잃지 않는 투자는 아니에요. ETF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ETF는 기본적인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잃지 않는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ETF가 손실을 안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ETF에 대한 그런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법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3탄인가요? 네, 이거는 카톡방이고, 여기는 저거예요. 우리 지금 카카오TV 라이브에서 방송 중에 있어요. 지금 23분 정도 여기 실시간 참여 중이시고, 채팅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채팅을 하실 수 있고, 로그인을 하고 오셔야지만 이렇게 챗을 하실 수가 있어요. 채팅. 아셨죠? 로그인 안 하시면은 채팅을 하실 수가 없고요. 어쨌거나 네, 그럼 그래요. 13탄인가 보요. 네, 고맙습니다. 일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ETF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스피 ETF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12630. 주가가 작년에 하락장이었죠. 최고 이 ETF 가격이 1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9,000원. 그리고서 하락장 때 약 11,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약 40%까지도 내려갔었어요. 작년도에. 40% 정도. 잃지 않는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잃는 투자가 될걸요? 누가? 일반적인 분들이 ETF라는 것이 리스크가 적고 나도 투자해봐야지. 그러나 어설프게 혼자 하시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법이 없으니까.
왜냐면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명란대첩이 있다고 그랬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33척 정도 되나요? 왜군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전략이 있었지. 전략이 있으니까 그 많은 333척을 까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40%를 하락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날 수 있겠습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왜 제가 계속해서 ETF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건 제가 바로 제가 뭐 성이 이씨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대세 하락장 서프라임 종합지수가요. 2000포인트에서부터 9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그것을 겪어봤다. 그런 이제 뭐 경력은 15년 정도 되는데 아주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하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 어떤 기법을 쓰고 어떤 전략을 피면은 야 그런 최악의 시기입니다. 최악의 시기. 서프라임은 종합지수가 50%나 넘게 하락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겠구나 라는 것이 뒤돌아서도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뭔가 있다라는 것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그 정도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맛있는 음식은 제가 대접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제 이 별다방은 맛집이기 때문에 별다방에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내가 맛있는 음식은 대접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제공할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맛집에 가시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그걸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밥 한 끼 10,000원 주고 드시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서로가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별다방은요. ETF 맛집이라고 대한민국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은 드릴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레시피를 드리지 못한다. 이해되시나요? 그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이해해 주실 수가. 그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걸 레시피 달라 그러는 건 그건 조금 밥 한 끼 먹으러 오셔갖고 그럴 건 아니지.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지.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리 잘 들으시나요? 이렇게 호응이 없어요. 네? 그 기본이에요. 그 레시피는 레시피 학원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레시피 학원이 따로 있잖아. 거기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 요리사가 되고 싶으시면은 레시피를 배우시는 거고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별다방에 오시는 거고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거 별다방에 와셔갖고 뭐 교육을 해달라, 기법을 알려달라 이거는 조금 아니지. 라고 막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별다방 참여하는 건 밥 한 끼 값밖에 안 돼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길에도 우리가 또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아셔야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가 이제 돈가스를 먹는 곳인데 젓가락 갖고 먹진 않으니까 포크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좀 알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시리즈로 계속 알려드리는 거죠. ETF 처음 하신 분들 거래 신청 방법이라든지 주문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호가창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또 거래 수수료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ETF에다가 1,000,000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2008년도 1월달에 여기서 19,000원 정도입니다. 여기다 1,000,000원 투자했어 봐요. 돈 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렇죠? 1년 동안은 잃었던 투자다. 물론 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은 잃었던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실력이 필요하냐면 제가 별다방에서도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거 단기는
운이야. 단기. 내일 올릴지 내일 내릴지 요거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운인데 요거 단기로 대응을 좀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드리죠. 응? 오늘 뭐 출정하실 수도 있고 바빠서 대응 잘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회의가 많아서 괜찮아. 대세의 영향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기 또는 장기를 틀리면은 그게 어려운 거야. 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기적으로는 단기만 봤을 경우에는요. 단기로 여기 얼마예요? 18,500원입니다. 여기가 대략 18,5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단기적으로 돈을 버시죠. 19,000원대까지 갔으니까. 그거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있죠. 돈을 벌었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나 ETF를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단기할 거 아니잖아. 제가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서 일단 제가 여쭤볼게요. ETF 방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하고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수강생님들께 ETF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큰 사이클은 제가 몇 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몇 년?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안 계시려나? 몇 년 정도? 요거 중요합니다. 2년 아닌데 한 사이클 5년. 그렇죠. 피터맘님 박수 한번. 오늘 상품은 없네요. 제가 다음에 상품을 한번 준비할게요. 5년입니다. 5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탄부터 12탄까지 올려드린 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뭐냐면 전제가 뭐예요? 오피스텔 투자보다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피터만님 공부 주시고 제가 전제가 오피스텔 투자보다 좋다고 그랬죠. 그럼 오피스텔 여러분들 한 번 사면은 2년에 한 번씩 판매가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그 매도 칩니까? 매매하지 않잖아.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 사이클이 통상 5년이에요. 5년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집의 사골곰탕은 한 5년 끓여요. 아셨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요때 1월달이 2018년도 1월달에 여러분들이 ETF를 배워갖고 매수를 하면은 요때 비해서는 수익이 났겠죠. 몇 프로 쫙 하루 이틀 만에. 이야 행복해. 제가 이거 다 의미가 없다 그랬죠. ETF는 단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날 바빠서 못 사신 분들 수익 못 낸 거 의미가 없고 그날 사서 수익 낸 거 그때 단기 의미가 있지. 그러나 크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크게. 2018년도 저기입니다. 아까 동그라미 여기 해드릴게요. 여기에요.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쭉 여기가 있습니다. ETF가. 어떠겠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 비중으로 여기서 사놓고 갔으면은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단기로는 수익을 못 내더라도 중기로 수익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중장기의 흐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대세 하락장인지 폭락장인지 조정시 기회의 장인지 이걸 판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ETF는. 그런데 그 판단이 틀려도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적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요 지금 차트는 그 미래세 카이로스 건데요. 제가 카이로스로는 많이 안 봐갖고 요 지수를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급반등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들이 있다고.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들이 있죠. 이렇게 세 토막이 있는 거야. 그런데 중장기로는 뭐죠? 중장기로는 대세 꼭지의 대세 바닥이죠. 중장기로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작년도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돈을 못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아주 크게 지금까지 약 30%의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나 적당한 수준의 지식과 기법을 알고 있으면은 그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적고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가 딱 2번 말씀드렸죠. 이때
저는 현금 100%, 응? 그리고 요때 현금 100%, 이렇게 우리 시크릿방에서 말씀을 또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데 그러면은 이 포인트는 저런 거거든요. 요거 내려왔을 때 보세요. 여기 요 구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투자를 처음 했어요. 처음 하셨다. 여기. 그러면은 이거 내려갔을 때 계속 담으면 기회가 되겠습니까? 리스크가 되겠습니까? 기회가 됐겠죠. 그렇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비중 100%를 샀어도 수익이 났겠지만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면 조정은 기회입니까? 조정은 리스크입니까? 조정이 기회예요? 리스크예요? 뭐예요? 기회죠. 어떤 것은 조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정 기회잖아. 그런데요, 이거 내려갈 때마다 여기서 샀으면 이 조정은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인 거겠죠. 아,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 내려갈 때마다 샀으면 이건 리스크였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정이더라도 조정이 기회일 수도 있고 조정이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조정이 기회인지 리스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다방이라는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공유해 드리는 것이겠죠. 이 조정은 어떤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니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오. 대충. 그래서 오늘 조금 바쁘셔서 대응을 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하락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하락이라는 것은 기회의 하락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겁을 먹지 마시자. 왜? 뒤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그 하락에서 사길 잘했다는 걸 느낄 것이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 하락이라는 것은 무섭다. 하락의 끝을 모르겠으니 주의하시자.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제 내가 대응을 잘해서 수익을 냈거나 못 냈거나 그런 건 의미가 아주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세로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조정은 기회인 조정인 것이냐 아니면 조정은 더 큰 하락을 유발하는 더 안 좋은 리스크의 조정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의 경험과 저의 능력을 별다방에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제가 여지껏 90%의 확률로 지금 작년에 이런 대세 하락전까지도 다 맞춰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에선 이 정도 수준으로 적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겠죠? 전략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략도 여러 종류의 전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돈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죠?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비중.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계실 때 지금 주식 많이 투자하시죠? 삼성전자에 물려 있거나 또 셀트리스에 물려 있거나 작년도 이제 하락장이었으니까 아주 괴로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하나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텔루스 여러분들께 작전주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종목들 주의하시라고 제가 거의 1600원대였나? 거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네이버 카페 시크릿 고수클럽이고요. 기본 강의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작전 세력들의 유형 3월 7일 날 올려드린 거예요. 텔루스 주의하시라고. 작전이 들어온 것 같다. 현상이.
그래서 제가 텔루스 같은 거 3월 7일이었나요? 텔루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텔루스가 800원 정도 내려가고 있죠. 800원 정도예요. 3월 7일이 이날이죠. 3월 7일.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작전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최고점, 얼마죠? 3,000원이에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원. 2,500원에서부터 지금 8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다가 조종심하다 추미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죠. 설사 여기에서 만약에 몰빵을 했으면은 이 종목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겠죠. 설사 여기 꼭지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물타기를 했을 경우에 과연 돈이 여기다가 뭐 1억까지 물타기를 했어. 평단가가 1,500원이야. 지금 계속 물타기 해갖고 돈은 계속 늘어났고 5천만원 6천만원.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예요. 설사 삼성전자 57,000원에 꼭지에서 사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죠. 작년도에. 그렇죠. 36,000원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수십 프로, 40%가 30% 빠졌죠. 그랬을 경우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물타기를 했을 경우에 마음이 어때요? 텔루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죠. 삼성전자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뭐 1,000원짜리 주식에다가 뭐 자산을 1억씩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물타기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잘못되면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다가 내가 처음에 아이고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이런 데서 5만원 7천원에 투자했다가 내려갔더니 돈이 생겨갖고 또 물타기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지수 ETF는요. 더욱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지금 3월 달에 어떤 시즌이죠?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거래정지 당하고 그런 것들 많이 나타나죠. 거래정지 당하는 게 갑자기 나타나고 막 폭락 나고 그러잖아요.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해갖고. 지금 이 종합지수라는 것은요. 편입 편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 나쁜 기업은 편출되고 좋은 기업은 편입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어떤 리스크가 없냐면은 잘 보세요. 종목이라는 것은 종목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상장 폐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무난하지만 그 업황이 안 좋아서 그 종목들은 죽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지만 종합지수라는 것은 특정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왜? 전 종목을 묶어서 나쁜 기업은 퇴출시키고 좋은 기업은 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그게 첫 번째 요인인 것이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ETF가 훨씬 더 편하고 리스크가 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ETF를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 관리, 현금 보통 우리가 별다방에서는 비중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중. 왜냐면은 이 현금 관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비중이라는 것을 너무 적게 하면은 돈을 벌 때 너무 조금 버는 것이고 비중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하면은 하락할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법이 있는 거예요. 레시피가. 비중에 대한 신개념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중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일반적인 비중이 무엇이겠죠? 일반적인 비중이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비중 10%는 얼마예요? 얼마죠? 지금 얼마예요? 30명 정도가 이 방송 듣고 계시고 채팅하실 수 있는 분이 13분 정도 되시네. 네. 얼마입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다들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네, 100만 원이죠. 이게 일반적인 나스카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100만 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중인 거예요. 아, 나는 ETF, 여러분들 ETF 투자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재테크 주식 투자 자금이 막 3천만 원이 있다. 그 중에 내가 ETF는 1,000만 원만 투자해야겠다. 그랬을 경우에, 같이 올려드려야겠다.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비중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100만 원인 거예요. 내가 ETF 투자 자금으로 픽스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ETF 방에 오실 때 처음에는 그 연습 삼아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한번 실전이니까 실전 연습으로 모의 투자처럼 실전 투자로 소액으로 좀 해봐야지. 이거 좋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나는 이제 조금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해봐야겠다 했을 경우에는 딱 난 ETF 투자로 1,000만 원을 투자해야지. 또는 500만 원을 투자해야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을 지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자산을 감안해서 또 실력을 감안하고 성향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 운동님 같으신 성향과 운동님 같은 그런 성향과 이런 자산이시면은 주식은 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천만 원 있으시다. 가정하에 주식은 한 1,500 정도 하시고 ETF도 한 1,500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상담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만 이거 너무 이거는 큰일이에요. 큰일. 아셨죠? 이거 완전 이건 재무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 50명 100명이 계시면 100명 다 해드리려면 이건 이렇게 하긴 제가 이제 너무 로도가 많은 것이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받는 그런 수준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해드리기는 어렵고, 대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나는 ETF를 얼마 정도를 투자해야겠다를 픽스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는 내 자산의 한 몇 프로, 예를 들어서 나 1,000만 원만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딱 1,000을 가지고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략 1,000. 근데 이 1,000만 원의 비중 10%를 제가 ETF 방에서 비중을 제시해 드리죠. 우리 3월 방에 보시면은. 근데 그 비중은 이 1,000만, 제가 만약에 뭐 비중 5%면은 50만 원이죠. 근데 제가 제시하는 그런 비중은 5%를 알려드리지만 그게 50만 원 비중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차이점인 거예요. 이 잃지 않는 투자.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ETF 방 보시면 가끔 뭐 1%, 2%, 5% 뭐 이러잖아요. 이 비중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0만 원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는 50만 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50만 원. 1,000만 원의 5% 비중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지. 근데 제가 제시하는 이 비중은 똑같이 5%를 제시하지만 그 금액은 50만 원이 아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간단하다 그랬죠. 첫 번째,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면은 벌 때 너무 맨날 리스크 관리만 하다가 벌 때 너무 찔끔 벌면은 안 되잖아. 그렇죠? 수익을 날 때도 조금 앵간하게 수익을 내려면은 새로 신개념의 비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개념.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뭐 서점 가서 사신다 하더라도 이런 건 나오질 않아요. 제가 대형자를 레슨에 올려드렸던 이런 강좌들 있죠. 책을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서 나와 있는 기법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로 승리한 이유, 마늘 쪼개기, 터널 대응전략, 밑장 빼기 퉁기법, 계단형 전략. 이것들이 다 그것을 잃지 않는 투자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기법이거든요. 확정 수익 방법. 이런 것들은 책에 없어요. 책에서. 책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어쨌건 없는데, 그래서 신개념의 이 비중을 제시해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ETF 별다방에 오시기 전에 저나 별다방에서 이미 그 내용을 톡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안내사항에도 비중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번 4월달 방에는 4월달 방에 이제 지금 71명 오셨고 아직 열흘 정도 남았나요? 7일 정도.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저를 믿고서 또 우리 별다방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4월방 그렇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거기에다가 최소한 이 음식은 포크로 먹는 음식인지 응? 숟가락으로 드셔야 되는 음식인지 그것을 제가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단추로서는 제가 기법, 즉 이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는 톡방에서 알려드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고 대신 제가 이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지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나 그런 부분들을 중에서 4월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비중에 대한 걸 좀 제대로 알려드릴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뭐 1000만원 투자했는데 비중 5%에서 50만원 투자했다.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대세의 영향은 없다 아직. 그리고 지금 조정 중이잖아. 괜찮거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좀 제대로 이제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이제 좀 제시해드리는 알려드리는 그런 그 식사를 하실 때 그런 기본적인 절차들을 잘 따라서 하시면은 조정 시에도 마음 편하고 또 투자 시 바쁘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잘 보세요.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잃지를 않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볼게요. 1000만원을 하루에 대세하락장이죠. 작년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하루에 2만원씩 샀다 그래봐요. 그러면 365일 기준해 갖고 대충 700만원 썼겠지. 손실 안 봤을 거예요. 하루에 2만원씩 내릴 때마다 샀으면은. 그렇죠? 내릴 때마다 하루에 2만원씩 샀으면은 손실을 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돈을 못 벌어. 그렇죠? 여기서 2만원치 샀어. 내가 1000만원 자금이 있는데. 그 올라간다고 해서 2만원 가지고 10% 수익 내면 2천원 벌려고 하는 거야, 주식을? ETF를? 그럼 또 안 되잖아. 그건 너무 리스크 관리만 한 거야. 이해가 되셨죠? 형 너무 리스크 관리만 하면 돈을 또 못 벌어요. 야, 내가 이거 사는데 은행 이자보다 안 나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리스크 관리도 잘 되고 분명히 주식을 하시거나 ETF 하시다 보면은 또 하락장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간에. 그런데 이거를 잘하고 내가 투자한 다음에 내일 어제 지금 급락이 나왔죠, 미국에서. 그럼 내일 월요일날 또 우리도 빵 하고 내려가겠네 하더라도 발 좀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재테크가 뭐가 있을까? 있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전에서 실행하려면은 이 비중이라는 전제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전략이 요게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잘 보세요.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12척의 배로 333척의 왜군을 격파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투를 했을 경우 어떻게 12척이 333척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전략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 전략은 여러분들이 명랑대첩을 읽어보면 나오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듯이 이 ETF도 마찬가지로 전략이 있는 것인데 비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경우에 리스크만 관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기회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얘기를 제가 적절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한번 우리 여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4월 ETF 방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숫자 한번 4 한번 써주실래요? 4월 ETF 방. 좀 실시간에서 한 30명 정도 오셨고 채팅방에는 13분 정도 계시고 4월 ETF 방. 어차피 제가 요것은 4월 ETF 방에 오신 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생방송에 못 오셨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 톡방에다가 제가 녹화해서 그 비중 관련된 거는 제가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4월 ETF 방 요 톡방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아직 4월 달은 4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한 10분 정도라든지 20분 정도 영상을 녹화해서 요 톡방에다가 또 올려드리면은 그거 가지고서 며칠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은 깔끔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 방에서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아유 조바심 많이 내주지 않으시면은 고마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3월 방에도 영상 녹화 하나 올려드렸죠. 네, 3월에도 영상 녹화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3월 방에도. 그 4월 방에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ETF를 하시기 위해서는 성향 자체가 너무 조급하거나 빠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ETF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편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성향을 생각해 보세요. 편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편한 투자가 1순위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편한 투자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부터 빨리빨리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컨트롤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편한 투자예요. 그 비중은 이렇게 생각해. 간단하게는 오늘 여기서 그래도 생방송 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안내사항에 다 써드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이 글은요. ETF 카톡방 별다방 안내사항에 요거 한 번만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요걸로 해서 오늘 마감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재테크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주식 가지고서 여러분들 주식에 목표가 있겠죠? 나는 뭐 급등한 종목, 테마 종목 하겠다. 그러면 수익률에 대한 목표치가 높죠. 다 틀린 거예요. 나는 삼성전자 투자해야지. 내 삼성전자 투자해갖고 지금 투자해서 뭐 1년에 100% 수익 내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재테크를 어디다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할 때부터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내가 투자했을 때, 야, 올해 연말에 난 100% 수익 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삼성전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기대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첫 단추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ETF가 아니라 모든 재테크에 대해서. 그러면은 ETF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좀 주식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투자합시다가 전제 조건이 거고, 그리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단기로. 그러나 내가 중장기를 잘 잡아내겠다. 그래서 좀 단기로 조금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런 격차는 결국에 중장기에서 판단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좀 대응을 좀 못하시더라도. 그리고 강세장인데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못 오르는 경우 많죠. 얼마나 괴로워. 지금 제약바이오 못 오르고 있죠. 괴롭지. 그렇죠? 괴롭잖아. 근데 이 종합지수는 그럴 리가 없어요. 시장이 강세장이면은 무조건 돈을 버는 거야. 근데 강세장인데 돈 못 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식으로. 그럴 일이 없지, ETF는. 지금 뭐 거래정지 당하고 아주 괴롭고 작전주도 당하고 아주 괴로운 그런 주식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비츠로시스라든지 뭐 텔루스라든지 뭐 그 라운시켜인가 뭐 있던데. 이거 되게 많아요 지금. 감사 시즌. 근데 이 또 아난티 괴롭죠, 아난티 여러분들. 아난티 보셨잖아요. 괴로워. 또 대북주도 괴롭고. ETF는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비중을 여기 제가 알려드렸는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액은 다 틀릴 수 있는 거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인 이 전략은 좀 다르죠. 현재 ETF 투자 자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의 비중 10%는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일반적인 게 이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으로는 돈을 벌 때 많이 못 벌어.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돼요.
이 개념을 하실 경우에.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투자 자금이 500만 원이다. 내가 ETF에. 그러면은 이건 벌써 주식 계좌에 있는 500만 원 얘기하는 거죠. 증권 계좌에 5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ETF를. 그런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금고에 또 500만 원이 있든지 은행 통장에 500만 원이 있든지 또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 거기에 뭐 언제든지 500만 원 있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비중을 제시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별다방에 오신 분들이 전체 비중 50%를 제가 다 매수를 했을 경우에 얼마를 쓴 거겠죠? 얼마를 사용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얼마를 사용하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패스. 네, 다음에 좀 자세하게. 벌써 이거 보니까 시간이 40분이 넘어갔고 500만 원 쓴 거죠. 그렇죠. 맞아요. 11월 발란님 500만 원 쓴 거. 그렇죠. 방방님, 재단님 5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응? 아시겠죠? 네. 그거만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100%를 쓰면 얼마 쓰는 거겠죠? 1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초기 투자자금 500만 원일 경우에. 그렇게 가야만 리스크가 관리되고 돈 벌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때 당시 올려드렸고 저는 대출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대출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ETF를 투자할 때는 연 5% 정도의 대출은 매우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근데 그 대출을 항상 쓰면 안 돼.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이렇게 정말 기회가 왔을 때 한두 번 정도만 써주면 돼. 대신 사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 5% 정도의 대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요 채팅창을 여기로 좀 옮겨놓고 여기다가 좀 빼놓고 제가 여러분들께 연금저축펀드라고 해서 제가 고수클럽 카톡방에서 주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있겠죠? 그거 보시고서 좀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요게 제 연금저축펀드 지금 실시간이에요. 아셨죠? 뭐 포토샵 그런 거 아니에요. 실시간이라고.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기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전 종목이 플러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플러스는 아니었어요. 항상 플러스는 아니었다고. 작년에 대세 하락장이니까 마이너스를 간 적이 있지 당연히. 크게 간 적도 있고. 그러나 제가 이걸 다 플러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사실 기법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 펀드 같은 것을 투자하실 경우에 매월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투자는 별로다. 매월 적립식으로 펀드에 투자하지 마시라. 빨리 스탑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강요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되게 비효율적인 투자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전 종목이 작년에 하락장을 겪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어차피 똑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은 ETF니까 ETF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TF에서는요,
일치하는 투자가 1순위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런 비중의 면에서 보세요. 저는 1월 19일 날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 고스클럽 카톡방에서도 대출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해서 대출을 받으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제 스스로 대출을 받는다. 왜? 얘기는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왜? 그거 올라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왜 어떻게 생각하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바닥에서 15년을 있었다고. 제가 종합지수를 100점 100승은 아니지만 중기로 10번 중에 9번을 맞춘다 내가. 그래서 제 그런 능력을 별다방에 계신 분들께 같이 공유를 했다. 이걸 채워줘요. 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믿고 오시는 분들이겠죠. 우리가 아주 가볍게 서로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것은 뭐 증명이 됐고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있잖아요. 제가 보험 같은 거 여러분들 뭐 절대 이상한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보험 같은 건 다 하나씩 드러나셨잖아요. 종신보험이라든지 연금, 변액연금이라든지 뭐 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1월 19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께 1월 19일 날 토요일 날 삼성화재 보험 계약 대출금 이거 연 이자가 4.2%인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서 내가 아주 확률 큰 시기에 보험 대출을 받고서 집어넣고 한 달 정도 후에 그 보험 대출 다시 넣어놨죠. 1년에 한두 번이었다. 아셨죠? 그럴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 약관 대출이에요. 약관 대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재테크를 하시려면은 우리가 주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 보세요. 저를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테크나 노후 관리는 이 포트폴리오에 크게 보면은 주식,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보험, 이 기본 그리고 ETF 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령에 따라서 뭐 직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걸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연금저축 펀드로 또 보험으로 뭐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보험으로 큰 수익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보험으로 그렇죠? 근데 보험을 그냥 똑같이 보험을 종신보험을 들어놓으셨더라도 그거를 활용을 하면 좋잖아. 그렇죠? 그냥 뭐 종신보험 들어놓고 뭐 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재테크가 주식도 있고 ETF도 있고 뭐 보험도 들어놨는데 이게 정말 좋은 시기가 왔네. 돈이 없어 근데 더 이상. 그러면은 종신보험 그 약관 대출 받으면 되는 거야. 연 이자 4%밖에 안 돼요. 그런 대출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피스텔이라든지 부동산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리스크 크지만 ETF는 그런 기법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 두 개까지는 이해하셨겠죠? 그리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500만 원이 그런 거고 어떤 분은 뭐 이게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3000만 원일 수도 있고 다 틀린 거고 그렇죠? 근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대략 또 500만 원 정도 딱 500만 원 아니더라도 되지 뭐 300이면 300이고 뭐 500이면 500이고 700이면 700이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건 노력해서 만드는 거죠. 저도 이런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경우는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자 연호 프로짜리 이 정도까지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이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이 시장이. 응? 아셨죠? 근데 요런 것들은요. 세 번째 향후 추가 이거는 아까 그런 추가적인 대출의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금은 거의 쓸 일이 거의 없어요. 3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쓰지 않더라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비중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결국에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특이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잃지 않는 투자, 즉 예를 들어서 12척의 배로 333척의 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략이 있어야지 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돈도 많이 버는 거고요.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서 제가 비중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지껏 이 여러분들께 뭐 시크릿방이라든지 고스클럽이라든지 별다방에서 제가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 한번 거의 뭐 1년에 한 번 보여드리면은 이때가 바닥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 때 다 바닥이었잖아요. 제가 왜 이거 보이시죠? 제가 왜 그걸 보여드리겠어요. 1월 19일 날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됐는지? (1월 19일이었죠) 1월 19일이 어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9일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이 여기죠. 20일 날이 여기에요. 그 전날 다급하게 토요일 날 대출 받았죠. 여기죠. 그 다음날 좀 며칠 지났다가 바로 우상향 나왔죠. 그렇죠? 그런 게 1년에 한 번, 그 1년에 한 번이 여러분들의 모든 계좌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찌질하게 그래도 뭐 꾸준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봄부터 소득세가 우는 이유는 승부수를 띄울 때 띄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만약 고수클럽이라는 이 카톡방에서 누군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똑같은, 그때도 수백 명 계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본인이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다 오랜만에 낯선 곳에 오셔갖고 처음에 리딩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랜 신뢰와 오랜 그런 촉을 보니까 정말로 이럴 땐 되게 잘 맞추더라 라는 걸 스스로 느끼시는 거죠. 하루 이틀에 느끼는 건 아니에요. 계속 보면서 정말 이럴 때는 내가 정말 좀 자신 있게 따라갔어야 됐는데, 맨날 후회만 하지 말고 언제 또 오면은 하실 수 있는 그 승부수의 그 시즌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계시는 걸 거예요. 아무리 제가 굳이 저 역시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여러분들 몰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우리 ETF방 참여하시는 참여 기준이 한 달에 지금 기준으로 스타벅스 6개잖아요. 스타벅스 6개면은 뭐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64, 24, 24,000원 정도의 그걸로 제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께 리스크를 안겨드릴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좋은 자리인데, 정말 좋은 시기인데, 이때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는 대출을 받습니다. 들어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께 대출 받아야 됩니다. 빨리 대출 받고 내일 당장 몰빵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캐치하시려면은 꾸준히 별다방에 계셔갖고 가셔야지. 정말 돈 크게 벌 때 크게 버는 거예요. 다 이렇게 크게 버는 게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나왔을 때 크게 벌어줘야 되는 거야, 돈을. 그러면은 ETF는 수익률로 승부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수익률로 주식으로서 여러분들 10%짜리 수익은 뭐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ETF로 수익이 10%대 나올 때도 있고, 그때도 나왔지, 우리가 ETF로. 그런데 ETF는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편해요. 리스크도 적고.